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전문 강사 권미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실버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스마트폰 갤러리에 사진과 동영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우리가 알아볼 기능들은요. 첫 번째, 사진의 보기 형식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사진을 쉽고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로 잘못 삭제한 사진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자, 그리고 사진들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앨범을 만들고 앨범의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앨범의 커버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이동하고 복사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사진, 앨범, 스토리 공유라고 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앨범이라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 안에 있는 갤러리 안에 있는 앨범 종류별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날짜별로, 촬영한 날짜별로 이렇게 사진들을 묶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진으로 볼 건지 앨범으로 볼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사진을 하나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선생님들. 자, 사진 한 장 선택했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사진과 이 사진 이후에 찍은 사진들을 화면을 그냥 쭉쭉쭉쭉 넘기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와이프라는 거는 화면을 좌우로 밀거나 위아래로 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면 사진이 이전 사진, 그 다음에 뒤에 사진들 이렇게 넘기면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좌우로 밀면서 보고 있어요. 사진을 좌우로 밀면서 보고 있고요. 자, 사진 지금 한 장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위쪽으로 밀어볼게요. 위로 쓱. 그랬더니요. 이 사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아까 제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까 봤더니 상세 정보에 언제 촬영했는지, 그 다음에 저장된 위치는 어딘지, 사진의 해상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ISO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위치 태그를 열어 놓았다면 여기에 어디에서 찍었는지까지 위치가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의 상세 정보, 이 한 장에 대한 사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고 싶으실 때는요.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지금처럼 위로 밀어주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다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사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아래로 밀어볼까요? 아래로 밀게 되면 다시 여러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상태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진 지금 이제 여러 장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는 왼쪽에 앨범이 종류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선택한 앨범의 사진이 오른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사진이 저는 가로로 하나, 둘, 셋, 네 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두 장만 보여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세 장씩 보여지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의 레이아웃, 즉 몇 장씩 보여지게 할지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사진이 있는 공간에서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살짝 오므려 주는 거예요. 꼬집듯이. 살짝 꼬집듯이 오므려 주면은요. 자, 아까 저는 사진이 4장만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벌려요. 벌리면 점점 사진을 크게 보면서 단이 2단으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므리거나 펼쳐서 사진을 좀 더 많이씩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적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사진을 좀 지우려고 해요. 사진을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찍은 사진들 그냥 필요 없는 사진들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필요 없는 사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필요 없으면 지우셔야지만, 네, 그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네, 필요 없는 사진들은 이렇게 가끔 좀 관리를 좀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그 지우려는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을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체크가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손을 떼지 마시고요. 한 줄이면 그냥 오른쪽으로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세 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손을 떼면 그 세 줄 사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된 게 선택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이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야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기 위해서 그 중에 사진 첫 번째 걸 제가 지그시 눌렀고요.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한 거예요. 예, 한 줄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 줄이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취소를 할 거예요. 예, 뒤로 버튼 한번 누르면 선택된 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볼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 지나갈 때 사진들이 그 줄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장 사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물론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사진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해야겠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로서 선택하시는 것이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한 사진에 대해서 공유하실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우리 네이버 앱에서 공유 버튼은 이렇게 위로 향하는 화살표였는데요. 여기 사진 갤러리에서는 물방울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버튼이 공유 버튼이죠. 이거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다른 채널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 버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사진을 조금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앨범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사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진 탭. 사진 탭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탭은 날짜별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7일에 찍은 사진들 모두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 중에 사진 한 장을 지그시 먼저 눌러요. 그래야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진 선택됐잖아요. 여러 장인데 뭐 지금처럼 몇 장 안 될 때는 그 드래그하면 되지만 한 몇백 장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하는 날짜 앞에 동그라미를 누르시게 되면 그 날짜에 찍은 사진들을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날짜의 사진들을 한 번에 삭제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 선택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렸고, 선택된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취소가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 사진을 삭제를 하다가 실수로 잘못 지웠어요. 실수로 잘못 지운 사진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할 때 복원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갤러리에 들어오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점 3개 버튼 터치하시면은요. 여기서 휴지통이 보이실 거예요. 휴지통 터치.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웠던 사진들 여기서 보여지죠. 그래서 다시 복원하고 싶은 사진을 아까 선택하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여러 장이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 선택해서 쭉 끌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놓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복원이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 사진이 있던 원래 앨범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 휴지통으로 들어오셨을 때 설명을 한번 보세요.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30일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려면 SD카드를 분리하기 전에 잊지 말고 휴지통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 휴지통으로 들어간 사진은 내가 별도로 휴지통을 비우지 않아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진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30일 이전에 지금 이거 오늘 지웠잖아요. 30일 이전에 지금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얘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지우고 싶어. 지운 만큼 우리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셔서 지금 휴지통에 들어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전체 선택을 하셔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 제 휴지통에 237개가 있네요. 굉장히 많네요. 네, 삭제 누르면 바로 휴지통이 깨끗하게 싹 비워집니다. 30일 이전이어도 휴지통에 있는 사진들은 지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내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지통 다시 뒤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또 제가 지금 휴지통 설명을 드렸는데 세 줄 점 3개 버튼 누르면 휴지통 있어요 그랬는데 휴지통 없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휴지통을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 휴지통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점 3개 버튼을 누르셨을 때 여기 설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갤러리에 대한 설정이고요. 여기 날짜와 위치 정보 표시인데 이것도 뭐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요거 넘어갈 겁니다. 여기 내려오시면 휴지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죠. 그러면 휴지통을 끄면 휴지통에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고요. 휴지통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잘못 찍어서 지우려고 해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휴지통에 들어갔지만 아예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살리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그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셔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 기능은 혹시라도 모를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휴지통 기능은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뒤로 버튼 눌러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게 동영상이라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만을 전부 모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찍은 사진 중에서 찍은 거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동영상을 찾고 싶으실 때 바로 상단 메뉴에서 동영상을 눌러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진을 즐겨찾기 한번 등록해 볼게요. 사진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 하트 그림이요. 요 하트 그림을 딸깍 누르게 되면 하트 그림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 눌러서 여기 즐겨찾기라는 곳에 가보면 제가 지금 하트 그림 눌러놓은 사진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진이고 내가 자주 봐야 되는, 빨리 봐야 되는 사진이다 그러면 뭐 오늘 찍고 어제 찍었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찍은 지 오래될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기 좀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 사진들은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셨다가 여기서 즐겨찾기라는 버튼 누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요? 사진, 앨범 이런 게 보이는 상태에서 세 줄 막 점 3개 이거 누르면 앨범 만들기, 앨범 만들기가 있고요. 요거 터치. 앨범 이름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제부도 여행이란, 자, 그리고 추가.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부도 여행이라는 제부도 여행 1이라고 하는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위로 사진을 옮겨 보도록 할 거니까 아까 사진이 있던 카메라로 가야죠. 카메라로 이동을 해서 제부도 사진들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 장이니까 이렇게 쭉쭉 밀어서 제부도에서 찍은 사진들 쭉 선택을 해요. 여기까지.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눌러서 앨범으로 이동, 앨범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자, 앨범으로 이동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카메라라는 앨범에서는 얘가 사라지고 제부도 여행 1이라는 앨범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죠. 복사는 뭐예요? 카메라라는 앨범에도 이 사진이 있고 제부도 여행 1이라는 앨범에도 이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이 2개의 앨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의 그 저장 공간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죠. 자, 앨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들이 쭉 이동이 되고요. 자, 제가 이동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아래쪽에 제부도 여행 1. 예,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제부도 여행 1로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 늦게 갔네요. 자, 제부도 여행 1이라는 앨범을 열어주면 조금 전에 제가 옮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아까 카메라라고 하는 앨범에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사진들이 아까 요 위치에 있었는데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진 갤러리에서 이렇게 사진 관리해 주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찾기가 쉬우세요. 그냥 카메라라고 하는 앨범에 누적해서 넣어 놓지 마시고요. 카테고리별로 만들으셔서 관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줄 때도 좀 편리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 열어서 그네들만 사진들 뽑아다가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진 갤러리에서 앨범 만들고 또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갤러리의 이름을 앨범의 이름을 추가로 넣었는데요. 그거 이름 잘못해서 오타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바꾸고 싶은 거죠. 자, 바꾸고 싶을 때는요. 바꾸고 싶은 앨범, 자, 제부도 여행 1이라는 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바꿔볼 거예요. 그 이름을 터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요거 이름 변경이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수정하시고 이름 변경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여기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2로 제부도 여행 2 아까 제가 1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제부도 여행 2로 해서 이름 변경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앨범에 보시면 앨범에 이거 커버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커버 이미지. 그러면 얘가 이 커버 이미지는 임의대로 잡아주어요. 그러면 이 커버 이미지도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앨범에 커버 이미지를 BTS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BTS 사진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전 넣은 거고요. 저처럼 마음대로 원하는 이미지로 커버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는 앨범을 선택하시고 아까 우리 앨범 이름 변경이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셔서 커버 이미지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커버 이미지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누르시면 되죠.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이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커버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앨범을 이렇게 갤러리를 보여줘야 될 때 뭐 조금 민망한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얼굴이 보여진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커버 이미지를 임의 사진으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는 거.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갤러리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